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은 FOMC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경계감이 가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예상된 수순에서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데이터와 함께 그 힌트 얻어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량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 페노션, SC엔지니어링, 미래산업, 삼성전자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각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락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BDI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페노션, 어제 해운주 중에서 이렇게 거래량 탑5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특징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 SC엔지니어링, 미래산업, 삼성전자 어떤 이유로 거래량이 많이 몰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엔지니어링 살펴보시죠. SC엔지니어링은 어제 본장에서 16.9% 상승을 하면서 2,455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SC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건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자회사인 셀론텍이 국제학술대회에서 관절연골 재생치료제인 카티실의 조직 재생력에 대한 임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는 16% 강세를 보이면서 2,455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미래산업 살펴보시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20%까지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판에는 윗꼬리를 상당 부분 달면서 결국에는 6.76% 강세를 보이며 3,9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미래산업은 어제 분봉 차트를 쭉 살펴보시면 12시 구간부터 시세를 뿜어낸 종목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구간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졌는데 그 이슈가 들려옴과 동시에 미래산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미래산업이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 1시 구간을 고점으로 터치한 이후에 23%까지 급등세를 보여준 뒤에 미래산업 결국에는 윗꼬리를 상당 부분 달고 장 막판에는 6%까지 내려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미래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매체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전자 살펴보시죠. 화요일장에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내려온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0.29% 하락을 하면서 69,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장에는 그래도 개인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만 매도를 했다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두 가지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손해보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롯데손해보험 전일장 살펴보시면 8.86% 급락을 하면서 전일 종가 2,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월요일장 그리고 화요일장 그야말로 2연상을 가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상당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매각가가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지금 롯데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7위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매각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롯데손해보험 장 초반부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내 빠지면서 결국에는 8%까지 급락을 하며 2,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의
그 주식 주가를 끌어당긴 매체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펜오션 살펴보시죠. 펜오션은 해운주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해운주가 일제히 BDI 반등 지수와 함께 이 지수가 반등하면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펜오션 살펴보시면 어제 전일 종가가 9% 상승한 5,0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펜오션은 특히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이었다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주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일제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째 연속해서 매도 행진을 펼치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 탄력도가 상당히 저하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는 그래도 힘을 많이 내줬는데요. 거래 대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탑5 리스트 확인을 해보시죠. 에코프로, 우듬집합, 루닛, 알테오젠, 비츠로테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 탑5 리스트를 보시면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복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에코프로 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LNF까지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주들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닥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이 두 종목 때문이었습니다. 루닛과 알테오젠인데요. 이 두 종목이 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만 잠시 뒤 흐름 특징주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듬집합입니다. 새내기주인데요. 사실 신규 상장 첫날에는 급락을 면치 못했던 조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던 우듬집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30%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K 대규모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서 네옴시티 부각주로 다시 한번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30%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상당 부분 달면서 탄력이 줄며 14%로 거래를 마쳤고요. 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루닛과 알테오젠 지금 살펴보시죠. 각각 12% 그리고 4%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를 21만 4천원, 7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 랠리가 엄청났던 종목이었는데 루닛은 그야말로 9월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무려 9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야말로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루닛과 알테오젠 12%, 4% 빠졌고요. 수급적인 특징까지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속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만이 어제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살펴보시죠. 비츠로테크 14%대 급등을 보이면서 어제 주목을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비츠로테크는 어제 중입자 치료 환자의 암 조직 제거가 확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14% 급등을 보였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LNF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어제 보시는 것처럼 7%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9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요한 건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상승했고 LNF도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 막판까지 주가의 시세 탄력이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종가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모든 종목들이 거래를 마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게 해줬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반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정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반등도 세게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한참 부각을 받을 때처럼 주가 상승 랠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트럼프발 정책적인 리스크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업종 스위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주의 흐름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 모두 개인 투자자들만 차익 실현 매물을 확실하게 내놓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적인 특징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약 3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한 이후에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은 3.8조 원 정도를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마진율 하락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한 9% 중반 수준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주요 수급 기체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IR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되는 모습이 3분기에도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인 내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IRA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수급 특징주인 현대차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내년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현대차의 좋은 흐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셀바스 헬스케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성한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인 셀바스 헬스케어와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장마감 직전이나 이후에 뜬 공시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주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처음에 성한 먼저 만나보시죠. 성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9%대나 올라주면서 종가 2,35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장 막판에 성한이 히토류 금속 시제품의 성분 테스트 결과 납품 기준이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면서 양봉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업계는 히토류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기준이 국제의 표준이 됐는데 중국에서 인정받은 이 테스트가 결국에는 품질 경쟁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 덕분에 시간 외에서도 성한 9% 상승하면서 2,3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특징주인 셀바스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 정규장에서도 1%대 약세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정 마무리했지만 시간 외에서 10%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 이 종목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의 합작법인의 계약 설립에 계약을 했다고 체결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 AI 의료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포부 드러냈습니다. 장 막판에 들려온 호재 소식에 공시가 반영되면서 정규장에서도 빨간불 켜며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시간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10% 꽉 채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각각 9%대 상승하면서 종가 9,250원, 36,900원, 8,32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1,000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요. 장마감 이후에 뜨면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섹터들로 올라왔습니다. 정규장에서 약세 흐름 보이던 위메이드 그룹주들 시간 외에서 이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중국 성취게임즈의 한국 내 자회사인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요. 이 위메이드의 흥행작인 트리오가 중국 진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외에서 하락한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는 라이콤, 롯데손해보험, 엑스게이트, 시큐레터, KCS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라이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 5G 관련주입니다. 요즘 5G 관련해서 시장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차세대 철도통신 이음 5G-R 시험망 구축을 하겠다라는 공시 들려왔습니다. 이 이음 5G-R은 5G 기반 철도 통신망입니다.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공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요. 그중에서 라이콤도 어제 5G 관련 이슈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라이콤이 미국 업체의 6G 위성 통신에 적용이 가능한 광 증폭기 샘플을 제공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런 장중 훈훈한 공시에 정규장도 24%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시간 외에서는 시장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콤 이외에도 5G 관련 종목들, 솔리드, 옵티코어, KMW 관련 종목들 시간 내에서 시장 조정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라이콤 4%대 빠져줬고요. 종가 3,46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3%대 하락해줬고요. 2,745원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앞서서 윤지 앵커님께서 롯데손해보험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이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시간의 하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게이트와 KCS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요, 어제 장중에서 양자 암호들이 빨간불 피면서 일제히 급등할 때 같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엑스게이트 2.79% 그리고 KCS 2.28% 빠져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큐레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빠져주면서 23,550원의 장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시큐레터 아시다시피 보안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사우디아라비아와 MOU 체결한 소식 들려오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보안 관련 종목들 일제히 시장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시큐레터도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 정규장에서도 14%대 빠져주면서 전일 종가가 24,150원에 마무리가 됐고 결국에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에서 시간을 주목받은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시간 외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주가 뭐가 있을까요?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메이드는 말씀해주신 대로 액토즈 소프트와의 어떤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게임 본업단의 가치보다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액토즈 소프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중국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에 부각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동사와 계약을 체결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르 IP를 운영해온 업체인데요.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적인 그런 계약금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현금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그 신장 라인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중국 진출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계적인 주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님 모시면서 또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시간외뿐만 아니라 수급장에서도 아닙니다. 시간외에서 주목받은 위메이드 들어봤습니다. 위메이드 앞으로도 정말 좋은 흐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단기적인 급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 살펴봤고요. 수급적인 특징주로는 현대차 짚어주셨는데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온기가 확실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포함한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강력하게 받은 위메이드 그룹주도 주가 흐름이 얼마나 탄탄하게 올라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OMC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내 인상이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증권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의 채널 고정!